한 고등학교 축제에 로제의 아파트가 아닌 윤수일의 아파트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데요. 무슨 사연일까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세계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웰링턴 아카데미 12학년에 재학 중인 브리슬린 페이지예요. 아버지는 골드만삭스 트레이딩 부문 상무이시고 어머니는 존스 홉킨스 의대 교수신데 솔직히 말하면 전 늘 그런 환경이 부담스러웠답니다. 우리 학교는 미국 동부의 최상위권 명문 사립학교로 알려져 있어요. 입학 경쟁률은 하버드보다 높다고 하더라고요. 교실 책상은 전부 앤티크고 도서관은 마치 호그와트를 떠올리게 할 만큼 웅장하죠. 저는 밴드부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학교는 정말 전통적이었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빡빡한 수업 일정에 음악이라고는 클래식과 재즈뿐이었죠. 밴드부도 항상 재즈 스탠다드나 클래식 편곡만 연주했답니다. 그런데 올해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 변화의 조짐이 보였던 건 2학기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아침 일찍 밴드부 연습실에 갔는데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옆 댄스 연습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호기심에 문을 살짝 열어보니 우리 학교 최상위권 학생인 메디슨이 BTS의 곡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진짜 충격적이었죠. SAT 만점에 하버드 얼리 합격한 메디슨이 K-팝 댄스를 추고 있다니요. 더 놀라운 건 메디슨 옆에서 같이 춤을 추던 아이가 우리 학교 최고 엄친딸로 불리는 올리비아였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학교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메디슨과 올리비아가 K-팝 댄스 동아리를 만들겠다고 학교에 신청했고 놀랍게도 교장 선생님께서 바로 허가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무려 10명이나 지원한 거예요. 심지어 남학생들도 10명이나 있었죠.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조회 시간. 교장 선생님께서 중대 발표가 있다고 하시더니 다음 학기부터 정규 과목으로 한국어를 개설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글로벌 시대에 발맞춘 인재 육성을 위해 우리 웰링턴 아카데미는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현재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연설은 계속 이어졌어요. 여러분, 한글의 특별한 점을 아시나요? 1443년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한글 자음과 모음이 나타났어요. 보세요. 이 글자들이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그 원리가 글자 모양에 담겨 있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미음은 실제 입모양을 본떠 만들었죠. 마치 컴퓨터의 이진법처럼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에요. 그러더니 교장 선생님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최근 AI 업계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글은 그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AI가 학습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문자로 주목받고 있죠. 실제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한글을 활용한 AI 언어 모델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도 있었어요. 또한 한글은 문자가 없는 소수 민족들의 언어를 기록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은 자신들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있답니다. 이처럼 한글은 단순한 문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미래 산업의 핵심은 소프트웨어와 AI입니다. 한글의 과학적 체계는 이러한 미래 기술과 완벽한 시너지를 낼 수 있죠. 여러분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것을 넘어 미래 산업의 중요한 도구를 획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컴퓨터 과학 동아리 친구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였죠.
한글이 가진 이런 특별한 가치를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수강 신청이 시작되자마자 컴퓨터 과학 전공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제일 먼저 신청을 했대요. AI 시대에 한글의 가치를 알아본 거죠. 교장 선생님의 이 말씀에 강당이 떠나갈 것처럼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한국어 수업 신청은 선착순 50명이었는데 신청 시작 3분 만에 마감됐다는 게 함정이에요. 못 들어간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방과 후 수업으로 한국어반을 하나 더 만들어야 했죠. 어제는 정말 웃긴 일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 최고 엄격하신 맥켄지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신데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갑자기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발음이 좀 어색해서 서로 웃었는데 이번 방학에 한국 여행을 가신다고 배우고 계신데요. 선생님들까지 한국어를 배우고 계시다니. 사실 저희 밴드부도 이런 변화의 한가운데 있어요. 얼마 전부터 K-팝 곡들을 밴드 버전으로 편곡해보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BTS나 뉴진스 노래를 록 버전으로 편곡했을 때는 점심시간 공연에서 엄청난 호응을 받았답니다. 아버지도 처음엔 제가 K-팝에 관심 갖는 걸 못마땅해 하셨어요. 브리슬리, 넌 13년 동안 클래식 기타를 배웠잖니 하시면서요. 사실 우리 엄마는 아빠와는 좀 달랐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반대하셨죠. 그런데 지난번에 공동 연구 프로젝트 때문에 한국에 다녀오신 후로 엄마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한국에서 만난 교수님 부인분이 우연히 이명웅 콘서트 티켓이 있다며 엄마를 초대하셨거든요. 브리슬린, 한국의 콘서트는 너무 대단해. 엄마가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고 오셨다면서 5만 명의 관객이 하나 되어 떼창을 하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질서정연하게 즐기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대요. 그렇게 신나게 놀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엄마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집에선 매일 아침 이명웅 노래가 울려 퍼져요. 엄마가 구독하신 이명웅 팬클럽 채널에서 공유되는 영상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려고요. 히어로 떡볶이는 진짜 맛있더라. 다음에 한국 가면 꼭 가보자. 이명웅 님이 입은 한복 디자이너가 누구더라. 찾아봐야겠다. 이명웅 굿즈 나왔다던데 나도 갖고 싶다. 하시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하나하나 공부하시는 엄마를 보면 웃음이 나요. 그리고 어제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식탁에 김치찌개가 올라온 거예요. 알고 보니 우리 가정부 아주머니가 유튜브로 한국 요리를 독학하고 계셨대요. 엄마가 이명웅 영상 보다가 계속 맛있겠다 하시니까 가정부 아주머니가 깜짝 선물로 준비하신 거였어요. 브리슬린, 엄마가 미안해. 내가 밴드부에서 K-팝을 연주한다고 했을 때 반대했었지. 근데 이제 알겠어. 음악에는 경계가 없는 거야. 이명웅 님처럼. 진심이 통하면 언어도 국적도 필요 없는 거야. 이제 우리 학교에선 쉬는 시간마다 복도에서 K-팝이 들려요. 도서관에서도 한국어 교재를 들고 다니는 게 자연스러워졌고요. 지난 며칠간 학교가 정말 시끄러웠어요. 로제의 아파트가 빌보드 핫백 1위를 찍었거든요. SNS에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로제의 아파트 챌린지를 하고 있었고 우리 학교 복도에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파트가 울려 퍼졌어요. 특히 브루노 마스가 프로듀싱한 곡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더 화제가 됐어요. 브루노 마스의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데 로제의 완벽한 음악과 브루노 마스의 프로듀싱이 만나니 이렇게 대박이 난 거겠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밴드부 연습실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얘들아, 우리 축제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로제 아파트 해보면 어떨까?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죠. 다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래요? 평소엔 늘 조용하던 사쿠라가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브리슬린, 우리가 꼭 그 노래를 해야 해. 브루노 마스가 우리 일본 아라시와도 함께 만든 네버 유콜이 있어. 지금 너도 나도 부르는 아파트보다 더 좋을 것 같아. 그것도 정말 좋은 곡이야.
사실 사쿠라는 우리 밴드부의 자랑이에요. 도쿄에서 온 교환학생인데 베이스 실력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7살 때부터 재즈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드러머 제이크가 민감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 그 노래 미안한데 영어 발음이 너무 어색해서 음원 차트에 올라오지도 않잖아. 브루노 마스랑 작업했다고 빅히트 치려다가 오히려 역효과 난 것 같던데. 키보디스트 레이첼도 거들었죠. 맞아, 미국 진출하겠다고 무리하게 영어 앨범 낸 게 좀. 솔직히 아라시는 일본어로 부를 때가 훨씬 좋았잖아. 사실 한국의 로제와 일본의 아라시 둘 다 브루노 마스와 협업했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로제의 아파트는 브루노 마스의 프로듀싱과 로제의 자연스러운 영어 발음이 만나 시너지를 냈죠. 팝 스타일의 세련된 프로듀싱에 로제 특유의 보컬 컬러가 더해져서 진정성 있는 글로벌 팝 사운드를 만들어냈어요. 반면 아라시의 네버 유콜은 좀 아쉬웠어요. 브루노 마스라는 세계적인 프로듀서와 작업했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았거든요. 영어 발음도 어색했고 아라시의 색깔은 오히려 묻혀버린 것 같았어요. 일본 음악 전문가들도 비슷한 평가를 했대요. 아라시는 자신들의 정체성은 잃고 억지로 서구 팝을 따라하려다가 실패했다고. 반면 로제는 자신의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도 글로벌 트렌드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죠. 사실 이건 단순히 발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정성의 차이랄까? 로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음악에 담아냈지만 아라시는 너무 미국 시장만 의식한 것 같았거든요. 라디오에서 브루노 마스가 인터뷰한 내용을 들었는데 로제와 작업할 때는 한국의 아파트 게임에서 영감을 받아 곡을 만들었대요.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그걸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죠. 근데 아라시와의 작업은 그냥 평범한 팝송을 일본어로 번안한 것에 가까웠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로제의 아파트는 빌보드 1위까지 올랐는데 아라시의 곡은 미국 라디오에서 거의 플레이되지도 않았대요. 그 순간 사쿠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베이스를 케이스에 넣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너희들이 뭘 알아? 아라시도 열심히 했어. 그냥 오늘은 그만할래. 다음 날부터 사쿠라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밴드부 단톡방에서 투표했는데 7대2로 아파트가 선정됐거든요. 사쿠라와 다른 일본 교환학생인 유키만 반대했죠. 아파트를 연습하기로 한 다음 날, 저는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브리슬린, 너 이거 봐봐. 완전 대박이야. 점심시간에 매건이 핸드폰을 들고 와서는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녀의 엄마가 다니는 에어로빅 학원 영상이었는데 처음엔 그냥 평범한 수업 영상인 줄 알았죠. 오늘도 바보처럼 미련 때문에 다시 또 찾아왔지만 아무도 없는 쓸쓸한 너의 아파트. 아무도 없는 쓸쓸한 너의 아파트. 아무도 없는 쓸쓸한 너의 아파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한참 생각해보니 엄마가 듣던 콘서트 음원 중에 하나인데 이제서 그 노래가 아파트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처럼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호기심에 찾아보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로제의 아파트 발매 이후로 이 42년 된 윤수일의 아파트 스트리밍 수가 무려 122%나 증가했대요. 심지어 멜론이라는 한국의 음원 사이트에서는 개설 이래 처음으로 1000위권 안에 진입했다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건 유튜브에서 두 곡을 리믹스한 영상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였어요. 댓글들이 진짜 재밌었는데요. 윤수일 아파트 42년 만에 재건축 축하드려요. 구축 아파트 버전도 역시 좋네요. 찾았다. 내주공 아파트. 이분이 근본의 브루노 마스. 우리 할머니께서 젊으실 때 늘 부르시던 노래. 이제는 제가 부르고 있네요. 82년생인데 우리 아빠가 이 노래 부르면서 우리 아파트로 이사 갔다는 얘기 해주셨어요.
4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좋은 노래. 특히 윤수일님의 인터뷰를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로제 양과 브루노 마스의 아이디어가 번뜩인다고 하시면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달라진 음악 트렌드 속에서도 같은 주제로 전 세계적인 활동을 하는 게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어 수업 듣는 민지가 알려준 건데, 민지는 한국계 미국인인데 한국 문화를 정말 잘 알거든요. 윤수일님의 아파트는 1982년에 발매돼서 KBS 가요 톱10에서 5주 연속 1위를 했대요. 그리고 10년 동안이나 노래방 차트 1위를 놓치지 않았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더 신기한 건 이 노래가 아직도 현역이래요. 축구장이나 야구장에서도 응원가로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자주 부른대요. 최근에는 이명웅이라는 유명 가수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불러서 또 화제가 됐대요. 제가 아침마다 듣던 엄마의 음원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습하고 있는 로제의 아파트를 알고 보니 한국의 술게임 아파트 게임에서 영감을 받았대요. 브루노 마스와 작업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라고 해요. 문득 궁금해져서 학교 도서관에서 1982년에 한국을 찾아봤어요. 그때 한국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었대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고 아파트는 그들의 꿈이었던 거예요. 4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파트는 한국인들의 로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전잠도 못 잤어요. 두 곡을 계속 번갈아 들으면서 이상한 상상을 했거든요. 만약 우리가 이 두 곡을 하나로 만든다면 42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학교에 가서 음악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제 아이디어를 들으시고는 선생님이 정말 특별한 제안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제안이 우리 밴드와 사쿠라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어요. 밤새 잠도 못 자고 유튜브에서 두 아파트를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었죠. 이거다 싶었어요. 음악실에서 피아노로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있었죠. 로제의 아파트의 강렬한 비트 위에 윤수일님의 멜로디를 올려보고, 때로는 반대로도 해보고. 브리슬린, 이렇게 일찍 왔어?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레이첼이었어요. 피아노 치는 소리를 듣고 궁금해서 들어왔다네요. 전 주저없이 제 아이디어를 털어놓았어요. 레이첼, 너 혹시 42년 전에 나온 아파트라는 노래 들어봤어? 레이첼이 아파트가 또 있어? 하고 깜짝 놀래더라고요. 이걸 로제의 아파트랑 믹스하면 어떨까? 42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는 그런 특별한 무대를 만들면 어떨까? 레이첼의 눈이 반짝였어요. 대박. 잠깐만, 제이크 불러올게. 10분 후 드러머 제이크까지 합류했어요. 우리는 2시간 동안 이것저것 시도해봤죠. 제이크가 휴대폰으로 비트를 만들고 레이첼이 피아노로 하모니를 찾고 전 기타로 브릿지 파트를 만들어보고. 이거 진짜 대박일 것 같은데. 특히 윤수일 버전의 후렴구를 로제 버전의 브릿지랑 섞으면. 제이크가 신나서 말했어요. 한동안 열심히 만들고 수업에 들어갔어요.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갔는데 누군가 로제의 아파트를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유행은 유행인가 보다 하다가 마주쳤는데 저는 너무 놀라 주저앉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사쿠라가 아니겠어요? 세면대 앞에 서 있는 사쿠라였어요. 거울 보면서 로제의 아파트를 흥얼거리고 있었죠. 저와 눈이 마주친 사쿠라는 순간 얼굴이 빨개졌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러다 우리 둘 다 동시에 빵 터져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 브리슬린. 사실 난 처음부터 이 노래가 좋았어. 그냥 내가 너무 고집부렸던 것 같아. 일본 음악의 자존심? 그런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무 편협했던 거야. 사실 난 아파트 진짜 좋아해. 로제도 너무 예쁘고 곡도 완벽해. 우리 아라시도 브루노 마스랑 작업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처음엔 화가 났어. 우리도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제는 그냥 부러워. 난 우리나라 가수들이 자존심 때문에 무리하게 영어 앨범을 내는 게 싫었어. 일본어로 하는 게 훨씬 좋은데. 자꾸 해외 진출하다가 국내 팬들도 떠나고 흉내 내기만 하는 것 같아서 사쿠라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는 사쿠라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사쿠라의 베이스 실력은 정말 특별하거든요. 게다가 재즈를 전공해서 편곡에도 남다른 감각이 있었죠. 그렇게 우리는 정말 열심히 편곡을 시작했어요. 점심시간도 잊은 채, 쉬는 시간도 잊은 채. 윤수일 씨의 벨보이스 파트는 건반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여기서 베이스가 잠깐 멈추고 이 부분에선 드럼 솔로를. 갑자기 사쿠라가 폰을 꺼내더니 무언가를 보여줬어요. 나 어제 이것도 찾았는데 이거 한번 적용해 볼래? 제가 본 화면 속 악보는 이건 다음 이야기에서 들려드릴게요. 사쿠라가 찾아낸 그 반전이 우리의 무대를 어떻게 특별하게 만들었는지 기대해주세요. 드디어 축제날. 야, 브리슬린. 리허설 영상 봤어? 틱톡에서 벌써 10만 뷰 넘었대. 축제 당일 아침, 제이크가 흥분된 목소리로 달려왔어요. 리허설 영상이 새나가서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네요. 오늘은 웰링턴 아카데미 가을 축제날이에요. 체육관은 이미 새벽부터 북적거렸죠. 저희는 마지막 순서, 피날레 무대였어요. 긴장돼? 사쿠라가 제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응. 근데 좋은 긴장이야. 너무 신나서 그래. 리허설 때 완벽했거든요. 특히 윤수일님의 아파트를 처음 연주했을 때 무대 설치하던 친구들까지 모두 따라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쓸쓸한 너의 아파트. 아무도 없는 쓸쓸한 너의 아파트. 이 후렴구는 진짜 마법 같아요. 42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중독성 있는 노래라니. 드디어 다음은 웰링턴 아카데미 밴드부의 특별 무대가 이어집니다. 무대가 암전되고 스포트라이트가 저희를 비추기 시작했어요. 제이크의 강렬한 드럼 비트로 시작해서 제 기타 리프가 이어지고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첫 부분은 로제의 아파트로 시작했어요. 레이첼의 신시사이저가 현대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사쿠라의 베이스가 그루브를 더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K-팝 댄스 동아리 애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로제의 아파트 댄스 챌린지를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디슨이 먼저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체육관 여기저기서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처음 보는 동작도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댄스 동아리가 저희 공연을 위해 특별 안무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갑자기 음악이 확 바뀌면서 윤수일님의 아파트가 터져 나왔을 때 체육관이 뒤집어질 것 같은 함성이 쏟아졌어요. 신기하게도 댄서들이 로제의 아파트 안무를 윤수일님의 아파트에 맞춰 추는데 이게 왜 이렇게 완벽하게 어울리는 거죠? 특히 한국어 수업 듣는 친구들이 먼저 아파트 하고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어느새 체육관 전체가 하나가 됐어요.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까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흔드시는 거 아니겠어요? 전에 유튜브에서만 보던 강남 스타일에 모두 춤추던 장면도 생각나더라고요. 절정의 순간, 사쿠라가 찾아낸 비밀 무기를 썼어요. 두 아파트 노래의 코드 진행이 일부 똑같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두 노래를 완벽하게 섞어서 연주했죠. 댄서들도 두 안무를 믹스해서 추는데 진짜 신이 났어요. 앵콜 요청이 쏟아졌어요. 사실 저희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사쿠라의 제안으로 일본어 버전도 만들었어요. 전통 일본 악기 사운드로 시작해서 다시 K-팝으로 끝나는. 무대가 끝나고 매건이 달려와서 안아줬어요. 야, 대박. 우리 반 사만다가 영상 찍어서 틱톡에 올렸는데 벌써 실시간 난리가 났대. 그때 사쿠라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있잖아. 이제 알겠어.
음악에는 국적도, 시간도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냥 좋은 음악은 좋은 거야. 윤수일님의 아파트처럼 42년이 지나도 이렇게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노래라니. 축제가 끝나고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이제 우리 학교에선 매년 타임리스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옛날 노래와 현대 음악을 접목하는 공연을 한대요. 댄스 동아리와 밴드부의 콜라보레이션은 이제 학교의 전통으로 자리 잡을 것 같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사쿠라예요. 요즘은 한국 노래방에 완전 빠졌다네요. 특히 윤수일님의 아파트는 이제 사쿠라의 18번이 됐어요. 매일 연습실에서 베이스로 아파트를 연주하는데 솔직히 원곡보다 더 신나게 편곡했어요. 심지어 요즘은 K-팝 댄스 동아리에서 베이스 치면서 춤추는 법도 배우고 있다네요. 오늘은 뉴욕 웰링턴 아카데미의 밴드부 기타리스트인 브리슬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학교에서 일어난 특별한 문화적 변화를 보았습니다. 브리슬린은 K-팝이라는 새로운 문화의 바람을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클래식과 재즈만 연주하던 전통적인 학교에서 K-팝 동아리가 생기고 한국어 수업이 개설되는 등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로제의 아파트와 42년 전 윤수일의 아파트를 연결하면서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는 음악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본 교환학생 사쿠라와의 갈등과 화해 과정을 통해 음악에는 국경도 시간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두 아파트 노래를 하나로 만들어 학교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하며 이는 학교의 새로운 전통인 타임리스 뮤직 페스티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브리슬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브리슬린에게 윤수일의 아파트처럼 소개해주고 싶은 나만의 노래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 세계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동세계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감동세계 시청해주셔서 너무 사랑합니다.